사실 기술이라는 게 옛날부터 등장해왔거든요. 뭐 자동차나 산업화도 사실 기술이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IT 기술도 기술이었죠.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불렀던 그 기술. 그리고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지금 AI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시대의 한 획을 긋고 있는 기술이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산업화도 인간의 생산성을 건드렸고, IT 기술, 정보통신이라고 부르는 것도 인간의 생산성을 건드린 기술들이에요. AI가 등장했을 때 누구나 첫 번째로 딱 외쳤던 것들은 얘네들은 개인의 생산성이나 업무 능력을 굉장히 높일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직업을 대체하거나 이 사회 환경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게 사실은 예측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리서치 업체들에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IT 기술보다 AI 기술이 가져올 생산성의 변화가 2배 이상이다 라는 그 추정치들을 내놓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추정치에 빗대어 봤을 때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사례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어반 스프롤 현상을 일으키면서 자동차 위주의 그 도시가 만들어지고, 근데 이를 통해서 굉장히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염도 그렇고 자동차로 인한 거리 비용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상대되는 도시 쪽에서는 이론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뉴 어바니즘 같은 것들이죠. 이 이론을 근거로 사실은 뭐 컴팩트 시티라던가 현재 이제 뭐 생활권 개념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도시계획 이론들로 대안적인 도시계획 이론들로 많이 나오게 됐고, 1995년도 중반, 9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됐을 텐데 그 당시에 이제 네트워크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도시의 모델이 정보통신의 도시를 미래의 모델로 구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한 단어로 하자면 유비쿼터스 시티라는 것들을 하게 됐죠. 그 유비쿼터스 시티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입법화 시켰어요. 기술이 도시의 이름을 달고 법령으로 들어온 첫 번째 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그 진행했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가 사실은 그거의 대상이 된 거죠, 연장선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 시티를 있게 한 그 배경에는 사실 IT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들이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라는 사람들이 다 이제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AI가 주도하는 기술, 이 생산성 변화, 사람들의 직업군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가져올 다음 세대 포스트 스마트 시티라는 단어를 지금 현재 선행 연구나 논문들에서도 내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어반 AI라는 것들도 사실은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처음 어반 AI라는 게 등장의 시작점은 사실 소르본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 안에 있는 ETI 체어라고, 거기에 계시는 이제 휴버트 베로셰라는 그 분이 그 스마트 시티 이후에 AI가 도시에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어반 AI라는 것들에 대한 첫 번째 리포트를 발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용어가 시작이 됐던 거고, 전 세계 도시화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UN 해비타트라는 기관이 설립돼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프레임워크라든가 이런 것들 법제화시키고 이런 거 만들어 왔어요. 이 기관에서 몬트리올에 있는 그 밀라라고 하는 AI 연구소와 같이 그 AI and Cities라는 리포트를 2022년도에 발간을 합니다. 이제 이 AI가 도시라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하이브리디티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그 우리가 그 경험적 지식이라고 부르는 도시계획을 전공하신 분들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험적 지식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이 통계적 AI가 있는데, 요 두 가지가 같이 섞이는 교집합적인 성향에서 하이브리드 AI 영역이 도시 AI의 영역일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을 내비칩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이론들을 쭉 지켜봤을 때 제가 내린 조작적 그 정의는 사실 조금 폭넓게, 광의적으로는 도시가 AI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행위를 지칭을 하고, 조금 협의적으로 구체화시키면 도시가 AI 기술을 도입해서 도시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시도하는 정책, 사업, 서비스 요 부분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행위를 뜻한다라는 정도로 사실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갖고 있는 주관적인 견해로서는 이 정도가 어반 AI에 대한 정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도시랑 AI 도시랑 어반 AI랑 무슨 차이야?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는 첫 번째가 특히 세종시와 같은 이렇게 좀 최근에 현대화된 기술이 도입된 도시에 살아보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굉장히 편하고 스마트 정류장이라던가 그다음에 전광판에 나오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전달되는 시각적인 정보들을 굉장히 느낄 수 있죠. 사람들이 스마트 시티를 거기까지 경험을 했다면 어반 AI가 주도하는 AI 시티라고 가칭을 한다면 얘네들의 모습은 도시의 이해관계자를 설명을 할 때 시민, 그다음에 학계 전문가들,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 그리고 그 행정가들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외에 AI라고 하는 이해관계자가 실제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원탁에 앉았을 때 이제 AI가 제시하는 의사결정에 최적화된 의견 한 가지와 행정가들이 내는 의견 한 가지와 시민들이 내는 의견 한 가지와 우리 전문가들이 내는 의견 한 가지, 이 의견들을 가지고서 자율성을 담보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진입을 한다라는 과정에서 차별성을 약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도시의 데이터나 이것들을 수집할 수 있는 저장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어떤 시각화된 결과물을 가지고 그 의사결정자가 인사이트만 받는 정도 수준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알고리즘이나 최적화된 경로를 통해서 의사결정에 대한 제안에 이르고 예측된 결과를 가지고 제안에 이르고 그 제안된 의사결정을 가지고서 실제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적용, 어댑테이션까지 간다는 것, 요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연구를 통해서 민간 쪽 사례 조사와 그 공공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정책들을 좀 살펴보면서 크게 4가지 차원으로 도시 AI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이자 과제, 해결 과제를 한 4가지 차원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AI를 만들려면 학습 데이터셋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것들이 유통되거나 생산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어떤 객체라고 볼 수 있는 건축물이나 토지, 도로 대장, 그래서 이 대장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어떤 시스템을 만들곤 하는데 이 대장들은 사실은 법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거지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AI의 양질의 학습 데이터셋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뉴욕과 같이 이런 공공 데이터 전략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 이제 머신이 리더블 할 수 있는 읽어드릴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가 가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끊임없이 갱신되고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자동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형태를 데이터 전략을 갖고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특히 이제 그 도시 데이터의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데이터 주권을 추구하는 그런 시민사회와 언제든지 충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생산 및 유통되는 채널이 다양해야 돼요.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채널들이 굉장히 다양해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실 대부분의 국가 AI 전략 계획은 전부 인프라 구축에 집중돼 있어요. 그만큼 사실 AI를 되게 광역적인 범위에서 구현을 하려면 대규모의 인프라가 굉장히 필요한데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AI 사용을 확대하고 또 도시 내에 입지한 연구기관이나 기업 또 개인이 AI 인프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성능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에 대해서 공공에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마련을 해줘야 얘네들이 이제 자생하거나 생태계가 커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시 AI 산업 생태계 육성입니다. 캐나다가 시도한 그런 연구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기초로 우리나라도 어떤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클러스터 조성과 스타트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필요로 하는 거죠. 직관적으로 사실 2019년도에 전략 계획에서 우리나라의 그 AI 전략 계획에서는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과 기초연구 확대가 전략적으로 등장을 했는데 AI 스타트업 현황이라던가 이런 주소 기반으로 본사의 주소 기반으로 지오 코딩 했을 때는 광주에 딱 3개만 찍히는 것을 봐서는 우리의 이 전략이 실제 적용됐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제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특히 AI 기업들이 창업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요인들이 무엇이냐, 이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 특히 이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이 업종의 핵심 인력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도시와 어떤 환경에서 살기 원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캐나다 사례들을 좀 통해서라도 이런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도시 AI 거버넌스를 마련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AI 거버넌스의 역할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혁신의 어떤 부작용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에서 제도적인 기반과 협력 체계를 마련해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구체적인 위협으로는 AI에 따른 인권이나 안전, 신뢰성, 책임감 등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이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 있는 AI, Responsible AI라는 용어로 공공의 역할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AI가 도입되면서 사람들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 인식이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의외로 굉장히 부정적 인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정적 인식의 대표적인 사례로 사실은 미국의 APA라는 계획과 도시계획과 협회인데 거기서도 2023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AI는 도시계획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 연구 논문에서 마지막에 결론에 대한 것들은 AI와 같은 기술에 대한 높은 교육을 받고 도시계획까지 같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현업에 나왔을 때 이게 실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용어를 해요. 결국 다음 세대가 등장해야 할 거라는 방안을 내세운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 일반적으로는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어떤 도시계획가의 역할을 줄일 거라는 그런 부정적 인식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어반 AI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도시계획이라는 것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AI가 직접적인 모든 걸 다 의사결정을 한다기보다는 AI가 이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선택지로서 더 풍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검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가 열렸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에는 당장 AI가 모든 걸 다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은 버리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를 전공하고 있는 이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AI에 관심을 두고 양질의 공공이나 민간 행정 데이터셋들이 생산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거를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AI가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의사결정을 사실은 바란다면, 더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천천히라도 도시계나 도시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이해를 높이는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가치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